봤는데 이거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다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난 이제 전 것 안 본 줄 알고 그래서 이번 거 그럼 차이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전에 것도 봤고 이번 것도 봤어요 그러는 거야. 그 나는 이 책이 무지하게 많이 오거든요 책들이. 예. 온 책을 보는 사람을 처음 본 거야. 아니 저는 무지하게 많이 오는 게 아니니까 나는 깜짝 놀랄 순간에 한 번씩 오는 거지. 아니 유 작가님 직접 사인을 해갖고 보낸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왔겠거니 하고 봤더니 딱 넘겨보니까 내 이름까지 써있고 막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진중권 교수는 요즘 좀 만나요 안 만나요? 통 못 보죠. 그래요? 예.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 무척 샤이하대. 오프라인에서는 좀 샤이한 편이지. 그러니까 저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기존의 이미지하고 달랐던 분이 대표적으로 진중권 선생하고 노회찬 대표님. 노회찬 대표님도 의외로 말씀이 없으시고 1대1로 그냥 앉아있으면. 그래요? 재미도 좀 별로 그래요. 없고. 네, 노잼이야. 핵노잼. 핵노잼. 진짜 희한해. 근데 이제 꿀잼이라 해야 되는 이어야만 하는 순간 그때는 또 꿀잼이 되는 거지. 그게 노회찬 그렇죠. 대표의 특징이지. 예. 진중권 교수 난 깜짝 놀랐어. 전에 이제 정치 카페 하실 때 정치 카페 마지막 회에 제가 갔었죠. 아니 마지막 회는 아니고 하여튼 거의 끝날 무렵에. 근데 거기서도 조금 이미지가 무척 막 이렇게 공격적일 줄 알았어요. 진중권 선생이요? 네. 근데 안 그러더라고. 네. 우리도 끝나고 우리는 녹화를 많이 해요. 그거를 한 4시간 5시간 뜨는데 뜨고 나서 또 술을 또 한 4시간 5시간 먹어. 그 외부자들? 네. 그러면 이제 새벽 5시까지 먹어요. 근데 진 교수는 방송이 끝나면 가. 루비 때문에 가야 돼. 루비 때문에 가야 된다고. 봐야 고양이 봐야 된다고. 애묘인들은 나 특이한 사람이야. 지금 저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후로 지금 팟캐스트에 처음 출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아니 그때 탄핵되기 직전에 그 국회 앞에서 한번 스페셜로 공개 방송 노유진 그거 한번 한 거 빼면 그건 번외로 하신 거고 그것도 역시 노유진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나들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 원래 보면 텔레비전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예능 프로 이런데 갑자기 배우가 나타났다. 이러면 되게 영화를 찍었거나 아니면 한동안 좀 부진의 늪에 있다가 재기를 해서 뭐 작품을 새로 한다든가 이럴 때 나오잖아. 저도 이제 이 국가란 무엇인가 이 개정 심판을 낸 걸 빙자해서 전국구 나들이 한번 전국구 나들이 한번 하는 거죠. 봉도사도 보고 싶고 최 변호사도 보고 싶고.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 옛날 예능 스타들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복면가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기를 하고. 옛날에 뭐 마약 스캔들이나 동영상 유출됐거나 중국에서 촬영하다가 활동하다가 왜 개정판을 냈어요? 근데 진짜로. 이때 그 초판 나왔을 땐 책 많이 팔렸어요? 뭐 좀 팔렸어요. 이게 참 운명이 기구한 책인데 이 책을 쓴 기간은 2010년도였어요. 제가 국민참여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 와중에 도서관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한 100권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기차에서 승용차에서 비행기에서 읽고 다니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메모해서 쓴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또는 뭐 옛날 옛적부터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이런 걸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낸 건데 그게 초세본이 그때 3월인가 나왔는데 2011년 책이 잘 나갔어요. 초세를 3만 부를 찍었는데 금방 소진이 됐어. 그런데 그때가 4월 10 며칠인가 그 김해 재보궐선거 그 터널 디도스에 있었던 그렇죠. 그거 이제 50.5 대 49.5로 졌잖아. 내가 밀었던 후보가 안수 후보. 그거 선거 치고 갑자기 책이 판매가 완전 부진해져 버렸어요. 그때 이쪽 우리 민주당 쪽은 그 김경수 후보가 나갔고 안 나갔지. 김경수가 드랍하고 이봉수 후보가 이제 맞아. 민주당 김진엽 후보하고 예비 경선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본선에 대표 선수로 나갔는데 1% 차이로 진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참여당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책 판매도 확 내려가서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주 안 나간 건 아니지만 조금씩 몇 년간 책이 안 죽고 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돌베개 출판사 사장님이
그냥 죽이기에는 좀 아까운 책 아니냐. 그래서 좀 정치인으로서 발언한 거 그런 건 지금은 정치를 안 하니까 조금 정리하고 예. 지식인 입장에서 쓰는 걸로 좀 보충을 하고 그리고 6년 동안 달라진 정치 상황이나 예.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개정판을 내보자. 그냥 이렇게 두기에는 좀 아까운 책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에 한 달 반 정도 작업을 해서 이제 새로 낸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작업한 거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한번 좀 되돌아보자. 예.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시민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최초 정권이잖아요. 이게 국가냐 이렇게 막 예. 손편을 그렇죠. 들고 예.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나라냐. 예. 국가가 뭐 이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럴 때는 우리 먹물들은 예성현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가에 대해서 한 칼씩 했던 분들 얘기는 대충 다 담아놨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면에서는 그냥 교양서로 괜찮지 않냐. 저는 이 책하고 후불제 민주주의를 거의 동시에 읽었거든요. 그때 예. 같이 사가지고. 근데 읽으면서 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 재밌어요 작가님 책은. 근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나 봐. 저는 이 책이 개인적으로 훨씬 좋았거든요. 국가란 무엇인가가.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책이 더 많이 팔렸을 줄 알았는데 엊그제 우연히 주워 들었더니 유 작가님 책 중에 제일 안 나간 책이 이 책이라고. 그래서 네. 깜짝 놀랐죠. 예.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아니 요즘 이제 책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물어봐요. 3월 1일 날 곧 이제 3.1절이 오는데 태극기를 달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야. 태극기 집회 때문에. 태극기 집회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꼭 그 태극기 달면 탄핵 반대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변호를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극기 집회 그 큰일이야. 동조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고 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간에 태극기 안티 세력이 된 것 같아. 아, 태극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국호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와 번민이 있어. 갑자기 한국당이 돼버렸잖아. 자유한국당. 예. 나 한국인이야. 예. 엄청 기분 나쁜 거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이 완전 공공재산을 사유한 거 아니야 이거. 태극기도 우리가 그렇고. 옛날에 신한국당이 있었는데 이게 그건 신자라도 붙었지. 예, 구한국당이 나중에 나왔어요. 이건 그냥 한국당이야. 자유당 풍 한국당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구한국당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당원이 다 된 거네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3.1절 날 태극기 다는 거는 오해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예. 3.1절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면서 태극기를 다는 거지.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막 이렇게 그 갈등이 생기더라고. 아니 저도 그게 짜증나서 사실은 뭐 어줍지 않은 글이지만 태극기가 부끄러움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하나 썼었는데 예.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특정 세력의 어떤 특정 이념에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정파의 도구가 돼가지고 성족이랑 같이 광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종이 들고 나오는 건 또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앙드레 김 드레스를 입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앙드레 김이 화낼 거 아니야. 돌아가셨지. 그리고요. 그렇지. 네. 저는 요즘 사태에서 좀 희한하다고 느낀 게 과거 참여정부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누가 맡으시느냐가 되게 화제였고 김근태 장관님이나 유시민 장관님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갔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어려웠고 중요한 일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료 영리화 또 이번에 문영표 씨나 뭐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그 공적연금에 관한 국민연금에 관한 그 통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또 보건복지부가 그 정권의 도구로 나와가지고 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사람도 구속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국가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부도 기능을 하는 것이지 참 어떻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같은 부처의 속성이 이렇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국가도 진화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 그러면 처음 국가가 생겼던 1만 년 전하고 예. 지금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국가라는 이 제도의 총합도 그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기술적 조건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계속 그 성격과 기능을 바꿔왔거든.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그냥 한국만 보거나 또는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서 외국하고 비교하거나 이것만으로는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일반적 진화 과정에 비추어서 예.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그 국가 역사에 한번 비춰봐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국가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생존의 수단으로 그냥 그 외부 침략과 내부의 무질서에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치안 국가 예. 또는 안보 국가 이걸로 탄생을 했고 리바이어든 말씀하시면서.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왜 뭔데 왕이 지 마음대로 해. 예. 우리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국가로 예. 이행을 해오고 예. 그냥 민주주의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좀 잘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발전국가,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거쳐서 발전했다고 했는데 잘 사는 놈은 엄청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로 이행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 국가의 일반적인 이행 형태가 그렇게 왔는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정신적 건국이 된 거는 혼이 생긴 거는 예. 대통령령으로 그건 이제 3.1운동 때 예. 국가 민주공화국의 혼이 탄생을 했고 육체를 갖춘 거는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이제 예. 갖췄고 그 뒤에 한국전쟁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안보국가로 탄생해서 발전국가를 거쳐서 민주국가까지 와 있는 거죠. 예.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보면 한국이 뭐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서 북유럽 국가나 서유럽 국가하고 비교하면 되게 못나 보이지만 사실 한 60년, 70년 동안에 그렇게 수백 년에 걸친 서유럽 국가의 이행 과정을 밟아온 걸 생각하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 이 국가의 대한민국이란 이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더 많이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 전 독자로서 느꼈던 어떤 작가의 문제의식이라고 저 혼자 나름 해석을 했던 건 국가란 무엇인가를 먼저 읽고 나서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생각하셨던 국가의 본질에 관한 문제의식이 헌법을 통해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투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책이 먼저 나왔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네. 저는 순서를 바꿔서 읽었네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 순서대로 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를 먼저 읽고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으시면 네. 그러면 스케일이 이렇게 세계적 범위에서 우리나라 범위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예. 지금 저는 이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읽지는 못했지만 책 안 읽잖아. 종도사. 아니 무지하게 많이 좋아하는 읽어요. 책은 엄청 읽어요. 엄청 읽어요. 이상한 허접한 책을 좋아하겠지. 만화책. 일단 이상한 책을 좋아하는 건 맞죠. 예. 아니 그런데 벼랑간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2011년 이제 그때 막 우리 방송하고 그럴 텐데 정말 사람들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당연히 주어지는 걸로 알아 그냥. 그러니 추상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왜 세금을 내? 예. 그러면은 내가 왜 세금을 내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네? 왜 군대 보내 아들? 그렇지. 그러니까 의무로 알고 있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척 내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 책은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으세요.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3개월 동안 촛불을 보면서 국가를 다 알 것 같아. 그래도 예, 지금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는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발생사가 있거든요. 예. 모든 것이 다 발생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관심 가지는 어떤 대상이 언제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여기까지 와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 왜 이런 형태로 있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전망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현대사를 보면은 저는 이제 오늘 출연하시면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박정희의 국가론이 있고 예. 전두환 노태우의 국가론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은 뭐 좀 애매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가 또 따로 있고 예. 그 이후에 9년 동안 따로 있고 그래갖고 이런 정상적인 국가의 발전 개념보다도 대한민국은 통치 체제에 따라서 국가의 개념이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순서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되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예. 한 25만 년 내외 전부터 지구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25만 년 전부터. 그리고 언어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지적인 혁명이 일어난 게 약 7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업혁명이 한 10,000년 내지 1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국가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긴 건 한 10,000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최초의 원시적인 형태의 예. 국가가 생긴 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당군 할아버지가 5,000년쯤 전에 나라 세우셨다는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한반도의 국가 형태가 좀 대충 갖춰지기 시작한 게 뭐 멀리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던 문명들이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 네. 다 엉기게 되잖아요, 서로. 예.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는 반공, 북진통일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안보국가예요, 안보국가 이게. 치안국가 또는 안보국가고 네. 그 당시 민주당이 만들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거, 또 관료들이 만들었던 경제발전 산업화 계획 이런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다 거부해서 공산당이 하는 거라고. 네. 국가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는 공산당 하는 거라고. 어허.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달라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 네. 그리고 입으로만 북진통일을 외치고 전쟁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이제 그런 정부였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지. 자기 권력에만 네.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은 또 그런 이념적으로 볼 때 그런 국가가 나서서 뭘 하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쿠데타를 하고 권력을 탈취하고 나서 그 쿠데타의 명분을 부국강병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예. 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쿠데타를 한 것도 정당해질 수 있어. 네. 이렇게 믿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 문제를 산업화에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졌던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서 그 반공 이런 예. 거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위에 발전국가를 붙인 거예요. 네.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부 4.19 후에 예. 그 당시 윤보선 대통령 이제 있던 예. 그 장면 총리 그 내각에서 만들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5.16 전날이에요. 그렇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 박정희 게 아니었었네요. 그러면. 네. 원래는 유엔 기구에서 예. 한국 거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예. 이제 유럽 마샬 플랜이나 예. 뭐 혹은 다른 제3세계 빈곤국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예. 줬어요. 예. 최초의 계획을.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게 집행되기 전에 1년밖에 지속이 안 됐으니까 예. 정권이 5.16이 나면서 그게 폐기될 상황이 됐는데 박정희 장군이 그걸 가져다가 네. 더 보충해가지고 이제 밀고 나간 거예요. 63년도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경제성 발전에서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투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서 발전국가로 올라선 거예요. 자본주의 발전국가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18년간 있으면서 한국 경제를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제 전환하는 이륙 단계를 그때 거친 거는 맞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뭐 엄청 고소득을 올리고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 대한민국호가 비행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를 닦고 이륙을 준비하고 실제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게 만든 그 기간이에요. 18년 동안이. 그때까지 발전국가고 그게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시민혁명이 날 때까지 한 200년, 300년 기간이에요. 그게. 예. 우리는 딱 30년 만에 통과를 한 거죠. 30년 만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하더라도 그게 딱 30년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무척 압축 발전을 하긴 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5km짜리 활주로에서 이륙했는데 우리는 한 500m 활주로에서 그렇죠. 이륙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시 민주국가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배고플 때는 대통령이 미국 원조 밀가루 가져다가 막 집집마다 돌리고 이러니까 표 찍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좀 뭐 독재 좀 하면 어때? 뭐 배고픈데 그래도 월급 받고 사는 형편이 나아지잖아. 그렇게 해서 주먹으로 패면 맞고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닫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국민소득이 한 1,000불, 2,000불 이렇게 되니까 밥은 먹는단 말이야. 예. 밥만 먹고 사냐고. 할 말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막 생긴 게 1979년도 그때예요. 12.6 사건이 날 때. 예.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둘러싸고 그 권력 집단 내부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게 12.6 사건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김재규 씨가 그걸 가로막고 있던 자지처를 쏴 죽이고 대통령을 안 죽이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까지 죽여버린 거지. 그럼 그때 삼김 씨가 경쟁을 해서 뭐 김정필 씨가 대통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갔어야 되는데 왜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전두환 씨가 갑자기 구국의 결단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사람을 엄청 죽이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발전국가 단계를 연장을 시킨 거구나. 7년을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월 항쟁이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국가를 토대로 해서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했죠. 그때.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국가의 모습을 번듯하게 갖추고 이제 좌파, 진보진영 또 노동조합, 농민회 이런 데서 복지에 대한 요구를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요구하고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보편적 복지 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예. 그러고 있다가 지금 역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9년 동안 지금 다시 토목건설의 시대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시대로 간 게 이명박 정권 때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안보국가의 단계로 간 게 박근혜 정권 때고 이 퇴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79년에 그 권력 내부에서의 갈등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0년대 이른바 이제 그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청학년 그다음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국민들 내부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거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일부 사람들이 요구한 거지.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기에는 아직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외신도 보고 뭐 똑똑한 청년들이 한 거지 그거를.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일반 시민들하고 결합이 안 됐다가 이제 1979년 10월에 부마 항쟁 때 이게 확 불이 붙잖아요. 부산 마산 김영삼 총재를 탄압한 거 제명한 것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시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0년 광주항쟁은 또 어떻게 봐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이제 부마항쟁 같은 걸 전국에서 다 하기로 약속해 놓고 딴 데는 못 하고 광주의 대학생들만 그 데모를 하고 시민들이 합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만 고립된 거죠 그때. 광주만 고립이 돼서 결국은 민주국가로 이행을 못 하고 이제 진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7년 동안 자본주의 발전국가, 안보국가 여기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하면 이 광주 민중항쟁을 한 지역의 항쟁이 아니라 전국의 항쟁, 전국의 주요 대도시의 이 동시다발적인 도시봉기로 이걸 확장시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7년 내내 고민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도하고 이런 끝에 1987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국 확장판이 벌어진 게 6월 항쟁인 거죠. 그 6월 항쟁의 힘으로 한국이 비로소 이제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그런 발전국가 안보국가로 퇴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해버린 거지. 정치 군인들의 쿠데타 위험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좀 기반이 굳혀졌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뭐 그러면
뭐 발전국가 또는 안보국가 때로 완전 퇴행했냐? 그건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과 이런 자들이 퇴행을 한 거고 시민들은 뭐 촛불 들고 지금 씩씩하게 잘 싸우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소중한 이유가 사실은 참여정부 이후에 MB 시절에 퇴행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역량이나 어떤 민주주의에 관한 성숙도나 이런 것들이 소위 돼지 저금통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너무나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체제라는 거라는 생각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 어린 시절에 국정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국민교육원장 암기 등을 통해서 누르고 있던 국가주의가 자연스럽게 부활을 하는 꼴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상하게. 국가주의는 예. 늘 있죠. 예. 국가주의는 이게 안보국가 단계에서부터 형성된 거고 예. 지금 이제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가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민 국가 단위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예, 현재는. 세계 국가가 없잖아요. 세계 정부가 없고 예. 지금 국민 국가 단위로 주권 국가가 되어서 예.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그곳을 정치 조직의 단위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다 초점이 여기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고 당연한 그렇잖아요. 전제로 예. 삼고 예. 있거든. 네. 근데 뭐 애국심이란 게 진짜 고귀한 감정인지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하면 너 우리나라 국민 맞아 이러잖아. 그렇죠.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 시절에 본 건데 TV 토크쇼에 예. 연방 대통령 후보가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냥 의전만 하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나왔는데 김인년 소속의 보수적인 그 법관 출신 후보였어요. 예, 예. 근데 그 굉장히 젊은 그 진행자가 MC가 예. 까불면서 물어봤어요. 후보자님은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조선일보 같은 데서 난리가 나겠지. 아니 바로 그 다음에 지질 폭락하지 일단. 국가관 의심스러워.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하면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지 예. 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자기 아내라는 한 인간을 사랑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 못 알아듣겠어. 금방 들어도. 우리가 되게 국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뭘 사랑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온 이 자연, 예. 함께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맺어온 관계,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의 문화 이런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국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되게 이 국가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라는 제도 그 자체를 그렇죠. 사랑하고 추상화되어 있는. 예. 국가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관점이 맞는 거야. 존재하는 거는 국토, 국경, 영토, 국민 이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국가는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라는 이런 조직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국가라는 제도가 아니고 이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시절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럼요. 사람들은 더더욱 그게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극우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지. 극우. 네. 거기잖아. 예. 웃기죠. 우리는 자유한국당도 있잖아. 우리는 국가를 사랑 안 한다고 그러면 너 정치인 자격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작가님 예. 정치인 자격은 없어도 광고는 좀 듣고. 그런 칼식 했던 분들 얘기는 대충 다 담아놨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면에서는 그냥 교양서로 괜찮지 않냐. 저는 이 책하고 후불제 민주주의를 거의 동시에 읽었거든요. 그때 예. 같이 사가지고. 근데 읽으면서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 재밌어요 유작가님 책은. 근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나 봐. 저는 이 책이 개인적으로 훨씬 좋았거든요. 국가란 무엇인가가.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책이 더 많이 팔렸을 줄 알았는데 엊그제 우연히 주워 들었더니 유 작가님 책 중에 제일 안 나간 책이 이 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 되게 재밌어요. 아니 요즘 이제 책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물어봐요. 3월 1일 날 곧 이제 3.1절이 오는데 태극기를 달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야. 태극기 집회 때문에? 태극기 집회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꼭 그 태극기 달면 탄핵 반대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변화를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극기 집회에 그걸 동조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고 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간에 태극기 안티 세력이 된 것 같아. 아, 태극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국호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와 법민이 있어. 갑자기 한국당이 돼버렸잖아. 자유한국당. 예. 나 한국인이야. 예. 엄청 기분 나쁜 거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이 완전 공공재산을 사유화한 거 아니야 이거. 태극기도 그렇고. 옛날에 신한국당이 있었는데 이게 그건 신자라도 붙었지. 구한국당이 나중에 나왔어. 이건 그냥 한국당이야. 자유당 풍 한국당이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구한국당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냥 당원이 다 된 거네 우리는. 그래도 3.1절 날 태극기 다는 거는 오해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예. 3.1절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면서 태극기를 다는 거지.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더라고. 아니 저도 그게 짜증나서 사실은 뭐 어줍지 않은 글이지만 태극기가 부끄러움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썼었는데 예.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특정 세력의 어떤 특정 이념에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정파의 도구가 돼가지고 성족이랑 같이 광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족이 들고 나온 거 또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앙드레 김 드레스를 입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앙드레 김이 화낼 거 아니야. 돌아가셨지. 그리고요. 네. 저는 요즘 사태에서 좀 희한하다고 느낀 게 과거 참여정부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누가 맡으시느냐가 되게 화제였고 김근태 장관님이나 유시민 장관님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갔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어려웠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료 영리화 또 이번에 문영표 씨나 뭐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그 공적연금에 관한 국민연금에 관한 그 통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또 보건복지부가 그 정권의 도구로 나와가지고 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사람도 구속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국가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부도 기능을 하는 것이지 참 어떻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같은 부처의 속성이 이렇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국가도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국가 그러면 처음 국가가 생겼던 1만 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국가라는 이 제도의 총합도 그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기술적 조건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되기 직전에 그 국회 앞에서 한번 스페셜로 공개 방송 노유진 그거 한번 한 거 빼면 그건 번외로 하신 거고 그것도 역시 노유진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나들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 원래 보면 텔레비전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예능 프로 이런데 갑자기 배우가 나타났다. 이러면 되게 영화를 찍었거나 아니면 한동안 좀 부진의 늪에 있다가 재기를 해서 뭐 작품을 새로 한다든가 이럴 때 나오잖아. 저도 이제 이 국가란 무엇인가 이 개정 심판을 낸 걸 빙자해서 전국구 나들이 한번 전국구 나들이 한번 하는 거죠. 봉도사도 보고 싶고 최 변호사도 보고 싶고.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 옛날 예능 스타들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복면가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기를 하고 옛날에 뭐 마약 스캔들이나 동영상 유출됐거나 중국에서 촬영하다가 활동하다가 왜 개정판을 냈어요? 근데 진짜로 이때 그 초판 나왔을 땐 책 많이 팔렸어요? 뭐 좀 팔렸어요. 이게 참 운명이 기구한 책인데
이 책을 쓴 기간은 2010년도였어요. 제가 국민참여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네. 그 와중에 도서관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한 100권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기차에서, 승용차에서, 비행기에서 읽고 다니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메모해서 쓴 책이 이 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또는 뭐 옛날 옛적부터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예. 이런 걸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낸 건데, 그게 초세본이 그때 3월인가 나왔는데 2011년 책이 잘 나갔어요. 초세를 3만 부를 찍었는데 건방소진이 됐어. 그런데 그때가 4월 10 며칠인가, 그 김해 재보궐선거, 그 터널 디도스에 있었던. 그렇죠. 그거 이제 50.5 대 49.5로 졌잖아. 내가 밀었던 후보가. 당수 후보. 네. 그거 선거 치고 갑자기 이 책이 판매가 완전 부진해져 버렸어. 아, 그때 이쪽 우리 민주당 쪽은 그 김경수 후보가 나갔고. 안 나갔지. 김경수가 드랍하고 이봉수 후보가. 이봉수 후보가 이제 맞아. 민주당 김진엽 후보하고 예비 경선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본선에 대표 선수로 나갔는데 1% 차이로 진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참여당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책 판매도 확 내려가서.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주 안 나간 건 아니지만 조금씩 몇 년간 책이 안 죽고 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돌베개 출판사 사장님이 그냥 죽이기에는 좀 아까운 책 아니냐. 그래서 좀 정치인으로서 발언한 거, 그런 건 지금은 정치를 안 하니까 조금 정리하고 지식인 입장에서 쓰는 걸로 좀 보충을 하고, 그리고 6년 동안 달라진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개정판을 내보자. 그냥 이렇게 두기에는 좀 아까운 책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에 한 달 반 정도 작업을 해서 이제 새로 낸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작업한 거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한번 좀 되돌아보자.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시민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최초 정권이잖아요. 이게 국가냐 이렇게 막 손편말 그렇죠. 들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국가가 뭐 이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럴 때는 우리 먹물들은 예성현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가에 대해서 한데 이거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다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난 이제 전 거 안 본 줄 알고, 그래서 이번 거 그럼 차이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전에 것도 봤고 이번 것도 봤어요 그러는 거야. 그 나는 이 책이 무지하게 많이 오거든요, 책들이. 온 책을 보는 사람을 처음 본 거야. 아니, 저는 무지하게 많이 오는 게 아니니까. 나는 깜짝 놀랄 순간에 한 번씩 오는 거지. 아니, 유 작가님 직접 사인을 해갖고 보낸 거 아니에요? 글쎄요,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왔겠거니 하고 봤더니 딱 넘겨보니까 내 이름까지 써있고 막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진중권 교수는 요즘 좀 만나요, 안 만나요? 통 못 보죠. 그래요?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 무척 샤이하대. 오프라인에서는 좀 샤이한 편이지. 그러니까 저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기존의 이미지하고 달랐던 분이 대표적으로 진중권 선생하고 노회찬 대표님. 노회찬 대표님도 의외로 말씀이 없으시고 1대1로 그냥 앉아있으면. 그래요? 재미도 좀 별로 그래요. 없고. 노잼이야. 핵노잼. 핵노잼. 진짜 희한해. 근데 이제 꿀잼이라 이어야만 하는 순간, 그때는 또 꿀잼이 되는 거지. 그게 노회찬 대표의 특징이지. 진중권 교수 난 깜짝 놀랐어. 전에 이제 정치 카페 하실 때 정치 카페 마지막 회에 제가 갔었죠. 아니 마지막 회는 아니고 하여튼 거의 끝날 무렵에. 근데 거기서도 조금 이미지가 무척 막 이렇게 공격적일 줄 알았어요. 진중권 선생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 우리도 끝나고 우리는 녹화를 많이 해요. 그거를 한 4시간 5시간 뜨는데 뜨고 나서 또 술을 또 한 4시간 5시간 먹어. 그 외부자들? 그러면 이제 새벽 5시까지 먹어요. 근데 진 교수는 방송이 끝나면 가. 루비 때문에 가야 돼. 루비 때문에 가야 된다고. 고양이 봐야 된다고. 애묘인들은 나 특이한 사람이야. 지금 저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후로 지금 팟캐스트에 처음 출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예. 아니 그때 오. 탄핵